예, 저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도 지수가 잘 올라왔죠. 코스피는 뭐 크게 올라오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강의했던 거 그거 다 이제 그 마치지 못해가지고 급등주의 탄생과 소멸 과정 2부 요거 오늘 해드릴 거고요. 보충 설명 좀 더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은 오늘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오른다. 또 종목들이 이제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또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코스닥 인버스 있죠. 네, 코스닥 인버스에 좀 신용 물량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향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늘 보니까 뭐 웅진이라는 종목 다 아시죠? 웅진 싱크백이 뭐 상한가도 가고 또 하나는 또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급등주 패턴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도 좀 보실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쭉 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보죠. 일단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도 0.6%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요즘에 뭐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날은 1.9% 급등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1.68% 이제 급락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어젯밤에는 그 급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좀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빠지기는커녕 물론 이제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다 올라서 끝났죠. 그래서 미국이 좀 빠져도 우리나라 계속 올라가요. 특히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 한 3주째 그죠?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테마주가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아주 열심히 가고 있어요. 거래량도 늘 체크를 해드리죠. 늘어나면서 네, 확실하게 그죠? 네,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뭐 음봉들이 있죠. 뭐 저항으로 보이는, 매물대로 보이는, 저항으로 보이는 음봉들이 꽤 보이지만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코스닥 급등의 비밀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오늘 저녁 방송 때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코스닥 인버스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지금 낮에 라이브 회원들이 저녁 방송에 지금 별로 안 들어왔어요. 미리 상세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그거 듣고 저녁에 별로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 코스닥 인버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아무튼 그건 느껴지시죠, 그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도 뭐 금리 인상을 해도 계속 올라가요. 미국이 3월 달에도 0.2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요. 다음 달이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가봐야 알긴 하는데 0.25% 금리 인상을 또 할 가능성이 좀 높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라는 ETF를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코덱스 보퍼스라고 하죠. 네, 지수가 떨어질 때 2배 수익이 나는 거.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2배 수익 나는 거는, 자 다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2배 수익 나는 거는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1% 하락할 때 2% 이상 떨어지는 2% 수익 나는 거죠. 네. 지수 하락할 때 이제 거꾸로 수익 나는 게 인버스, 2배로 수익 나는 게 고퍼스. 네, 요겁니다. 네, 이런 것들인데 코스닥에도 그게 있어요.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 차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요즘에 그 비관론자들은 거의 죽었고요.
근데 이제 회의론자들이 이제 많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돈을 지금 집어넣냐면 잘 보세요. 올해 돈을 좀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셨지? 네. 지금 비 오나요 지금? 네. 지금 사시는 지역에 비 온다 1번 찍어보세요. 아직 안 온다 2번 찍어보시고, 지금 비 온다 1번, 아직 안 온다 2번 찍어보세요. 저녁에 비 예보가 좀 있긴 있던데 비 옵니까? 아직 안 와요? 네, 한우그린님 어서 오시고요. 네. 비도 안 오는데 더 어디 가셨죠? 네, 비가 오면 좀 늦게 오거든요.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네. 항상 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꼭 그래요. 자, 상업프로테크는 상관없고, 자, 이건데 코덱스 정식 이름은, 명칭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그만큼 수익 나는 거예요. 거꾸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잘 보세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죠.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에서 신용이 제일 많은 종목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코스피에서 신용이 제일 많은 종목, 지금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종목이 신용이 더 높거든요. 뭐냐면 이렇게요. 세방이라는 종목이에요. 세방. 지금 뭐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네. 신용이 이게 몇 퍼센트냐면, 이거는 신용으로 올린 차트죠. 이런 차트가 잘 안 나오는데 신용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런 차트 보셨어요? 네,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신용이 13%예요. 네. 그래서 코스피 1위,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2위가 누구냐면 써니전자예요. 잔고 퍼센테이지를 잘 보시면 써니전자가 최근에 뭐 안철수? 이 써니전자가 되게 유명한 주식인데 신용이 늘었다 하면은 폭락 나와요. 하여튼 유명해요. 하여튼. 예, 미치겠어 진짜. 신용이 항상 급등하고 나서 신용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폭락 나오더라고. 여지 없습니다. 이거. 여차 없어요. 항상. 내가 정말 신용 잔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써니전자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사라는 게 아니라 신용, 그러니까 주가 급등하고 나서 개인들이 신용 써갖고 망하는 차트를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다, 써니전자를 한번 보세요. 절대 안 까먹어요. 진짜 항상 똑같아요. 써니전자 2등, 세방이랑 간발의 차로 2등인데 12.97%입니다. 물론 참고하세요. 신용이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코스닥 1위는 누구냐면 히림이에요. 히림 아시죠? 저번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거 갔었잖아요. 지금 요게 12.2%. 그리고 선광, 자, 요 종목은 이것도 뭐 슥 올라간 게 있어요. 신용이 지금 12.06%. 최근에 뭐 들었다 놨다 1호 온도 한 11%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계가 안 잡히는 게 이거예요. 이건 ETF인데 아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네. 줄여서 코스닥 인버스. 네. 신용이 잘 보세요. 미칩니다. 여기가 최저죠. 최근에 여기가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뒷자리 빼고 9%예요. 신용이 9%라고. 여기가 얼마일까요? 18%.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가 1월 12일이에요. 저점이 1월 12일. 그러니까 한 20여일 만에, 한 달도 안 됐어요. 20여일 만에 신용이 2배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대충. 근데 3,200원에 18%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인버스 총 시가총액 3,200억 중에 신용을 써서 산 양이 5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9%에서 18%로 2배 늘어나는데 불과 한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누가 샀겠어요? 외국인이 돈이 없어서 신용으로 이걸 샀겠어요? 이해 가세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12% 13%가 최고인데 세상에 이게 18%예요. 좀 줄어서 17%.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냐면 2월 초부터 급격히 늘어나요. 2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망할 거다.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망할 거다. 그래서 코스닥 폭락한다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코스닥 지수로 다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잠깐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코스닥 지수고 왼쪽에 인버스입니다. 1월 12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1월 12일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신용을 쓴 거예요. 왜? 코스닥 폭락 나온다고. 잠깐 올라온 이것은 반등이다. 올해는 망했다. 폭락 나올 거다 베팅을 한 거예요. 신용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본격적으로 더 사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용을 지르면 지를수록 코스닥이 더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도대체 미국이 막 빠지고 막 그러는데 코스닥이 왜 이렇게 잘 가지?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린 거예요. 제가 비관론자들 싫어하죠. 그럼 회의론자는 제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신용이 9%인데 일반 개별 종목이 신용이 9%인데 그것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도 안 돼갖고 2배로 늘어났다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여기서 이만큼을 질러놨습니다. 그냥 이게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월 13일, 1월 12일 이후부터 외국인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개별주도 많이 삽니다. 외국인이. 차트가 살살살살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잘 보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시가총액 소형주들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폭락 나올 거라고 자신을 해서 여기다가 신용까지 써가지고 미친듯이 사면 살수록 코스닥은 미친듯이 올라오고 거래량 늘어나고 외국인이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좀 감이 잡히셨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지금 막 목소리를 좀 높여서 얘기하죠. 개인들이 완전히 지금 비관론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죠. 개인들이 요즘에 신용 잘 안 쓴다고. 잘 안 써요. MMF나 CMA는 돈이 들어가도 신용이 안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갖다가 그냥 이렇게 놨어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작년 6월 달부터의 이제 그래프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내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최근에 18%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빨간색 선 하나 걷어요. 자, 걷죠? 보세요. 여기랑 똑같죠? 여기 신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적이 여기에요. 언제일까요? 2020년 3월 19일 이후, 즉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세계 증시 폭락했을 때, 그때 바닥 찍었을 때 있죠? 네, 그때요. 그때. 근데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자, 전세계 증시 바닥이 3월 19일에서 20일이었거든요. 신용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아까 써니전자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신용이 제일 높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요. 이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계 증시가 막 폭락하고 종목들이 반토막 난 걸 보고 나서 개인들이 뉴스 보고 와 전세계 증시 망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우리 다 죽었다. 코로나가 2, 3년 지나서 보니까 그냥 감기였죠. 그거 보고 이제 언론 뉴스 보고 놀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
신용을 질러가지고 코스닥 인버스를 무지하게 산 거예요. 코스닥 망했다고 이제.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코스닥 지수로 보면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어디에요? 여기에서 그랬다. 다시 떨어진다고 폭락 나왔다. 그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신용 잔고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느꼈던 그 공포를 지금 개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증시 폭락하고 이제 우리 망했다. 그때 느꼈던 코로나 때 여러분들 안 힘드셨어요? 저도 그때 막 언론에서 막 그러니까 정신 없잖아요. 막 사람들 막 전쟁 난 거보다 더 막 생필품 막 챙기고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응? TV 틀면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막 시체에 막 즐비하고. 네. 그때 느꼈던 공포를 지금 개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때랑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예, 개별주 테마 주황색 열렸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제일 많이 터졌을 텐데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확 올라오죠? 여기도 확 올라왔다 내려가죠? 요때 저희 방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여기 확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여기, 그리고 2020년에 앞뒤로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 그리고 재작년에 2년 전에 대선주 떼돈 벌 때, 네,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용이 지금 코스닥 저기 인버스의 신용이 증가하고 그 뒤에 국면 여기서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완전히 진짜 공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공포에 먹힌 거죠. 공포에 잡아먹혀서 이 코스닥 인버스에 신용까지 질를 때, 신용을 언제 써요? 확실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확실하다,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이러면서 신용 쓰잖아요. 신용 쓰다 걸리면 가족한테 버림받아요.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다 걸리면 가족한테 버림받습니다. 요즘에는 빚 많으면 버림받습니다. 남자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빚 많으면 버림받아요. 그런데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증가하고 나서는 반드시 진짜로 반드시 개별주 테마 주황색 열렸어요. 아주 잘 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잘 가는 거예요. 개인들 바글바글하면 안 가요. 이해가시죠? 네.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원래 개별주 테마주 가는데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만큼 늘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코스닥이 미친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저거 왜 안 떨어지지? 여기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이때 심각했어요. 여기쯤에서 그랬다니까요. 다시 폭락한다고. 누가? 비관론자들이. 내가 그래서 비관론자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때도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경험도 없으면서 막 떨어진다고. 근데 계속 올라갔어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여기 3월달인데 6월달 초여름이죠. 그러더니 하루 운봉 때리고 또 가요. 또 가고 또 가고. 8월달에 살짝 떨어졌는데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갔냐고요? 그 다음에까지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지금 조정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죠? 코스닥 폭락할 거라고 돈 거신 분들, 코스닥 인버스나 그런 걸 사진 않았지만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분들 돈 못 버세요. 이때 이러면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올해하고 내년에 진짜 이때랑 똑같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이때 돈 많이 벌었고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개인들이 더 도망을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벌어야 될 수익을 우리가 번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올해 이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진짜 없지 않아 있겠어요. 왜?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썼잖아요. 그쵸? 신용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신용, 개인들이 코스닥에 신용을 많이 쓴 걸 보면서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가 급등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기서 더 올라갈지.
더 급등할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확실히 알 것 같다. 뭐냐면 폭락은 안 나오겠다. 코스닥이 갑자기 막 이렇게 폭락은 안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코스닥 지수가 폭락 나오면 이거는 거꾸로 급등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신용 쓴 사람들 돈 벌어요. 돈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세력은 절대 그렇게 이 사람들 돈 벌게 해주지 않아요. 공감하시면 7번 찍어보시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물론 더 해야 되지만 이해 안 가서 나 폭락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흔들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큰 폭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는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라고요. 제가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는 개별주 테마주 많이 올라올 거라 그랬고 지금 많이 움직이죠. 그런데요 그냥 편안하게 가겠어요? 중간에 흔들면서 가겠어요? 중간에 흔들면서 가겠죠. 막 잘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하루에 코스닥 지수가 2~3% 폭락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고속도로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도 나오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임도도 나오고. 임도가 뭔지 아시죠? 산속에 있는 길, 산에다 있는 길, 그것도 나오고. 임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멧돼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끝날 줄 알았더니 금방 또 고속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봄까지는 아카시아 꽃이 질 때까지는 대충 언제쯤지죠? 지역마다 약간 차이있지만 5월달 아닙니까, 그죠? 아카시아 꽃이 질 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하세요. 뭐 그때 가보면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테마주 장세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겁먹지 마시라고. 이분들 덕분에 코스닥이 폭락은 안 나오겠어요. 자, 중요한 휴양이라서 좀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기 급등주 탄생 소멸 과정 얘기해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빨리 얘기해. 자, 보시면 어제 얘기했던 거는 참고하시고 이어서 이걸 보세요. 왜냐면 웅진이라고 이제 재작년에 윤석열 씨 테마주로 급등했던 게 있어요. 웅진 싱크빅도 많이 갔죠. 그때 인맥주로 급등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갔더라고요. 상한가 갔는데 윤석열 테마주로 간 게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급등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어거지로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웅진 싱크빅은 처음에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할 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짧게 얘기할거 옛날 얘기하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에닝률이 가니까 갑자기 3일 동안 양목 만들더니 공중에서 이제 매집을 좀 하더라고요. 급하게. 그러더니 쭉 가요. 그러다가 횡보 조금 시키다가 떨어질 듯 말 듯 하더니 조금 더 올라갔다 누르고 나중에 6월달에 한 번 더 뽑았어요. 물론 이제 뭐 신고가가 크게 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홀리게 했죠. 홀리게 해서 매수시킨 다음에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떼굴떼굴 떨어졌어요. 원래 여기서 바닥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심해지면서 낙폭과대가 심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양목 나 상한가 나요. 생뚱맞게 MS 마이크로소프트 그걸로 해서 그 이슈로. 그러니까 이제 웅진 싱크빅이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같이 갔겠죠. 웅진 싱크빅. 그러니까 급등주들이 올라갈 때 보통 이렇게 가요. 한번 쓱 올려요. 그리고 누르죠. 그리고 악고점을 제끼기 전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한번 더 해주고 그리고 쭉 올라가요. 이 당시에 이제 정책주 중에 메가스터디라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고유 종목이었었는데 그때 교육주리에 갈 때 이거 사놨었거든요. 들고 있었는데 순간 상한가 뽑고 올라간 거 있었어요. 다 팔았지만 이런 건 이제 공부하기는 좀 부족하시고 웅진 싱크빅이 딱 좋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매를 어제 했던 거에 이제 연장이니까 오늘은 이론 얘기는 안 하고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더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천천히 내려가죠. 네. 그리고 조정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펼치는데 지금 이 종목들을 이 패턴을 또 얘기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랬으니까 공부하자 이 소리가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최근에 이것저것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특히 AI 뭐 이런 것들 로봇주도 많이 올라가고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은 아직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요. 후발주자들은 여기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장주들은 지금 여기쯤에 있고요. 선발주자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리고 후발주자는 여기나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껴도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AI 관련주들이 뭐 오늘은 보니까 구글 관련된 구글 그쪽 관련된 AI 관련주들은 급락했고 구글 AI가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알리바바에서 또 AI 그 진출한다고 하니까 알리바바 AI 관련주들 오늘 급등했죠. 오픈베이스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 쭉 올랐더라고요. 상한가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가긴 하는데 결론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과열이 심각합니다. 로봇 관련주보다 AI 관련주들이 과열이 더 심해요. 왜냐면 로봇은 이제 물론 로봇 거기에 지능형 로봇 그래가지고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많이 갔지만 일단은 이제 로봇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드웨어가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뭐 뇌 역할을 하는 뭐 AI가 들어가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AI 관련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IT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또 많거든요. 네. 기술력도 있고 우리나라 IT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갖다 붙이면서 IT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뭐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하다못해 웅진도 그걸로 간 거예요.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지금 요즘에 교육주들 있죠. 교육주들도 온라인 교육, AI 교육이랑 이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주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2년 전에 일자리 관련주여서 요즘에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안 갔으니까 안 가겠지요. 글쎄요. 세력은 포장의 달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2년 전에 올라갔었던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 꿈틀거려요. 우리 방에서 지금 여기 이건 얘기해도 되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3,700원 정도에서 싸게 산 게 YBM 넷인데 이게 뭐예요? 교육주지 않습니까? 온라인. 웅진 시크빅도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인맥주긴 했지만 온라인 교육주들이 지금 AI랑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올라온 것도 있까지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맘만 먹으면 아까 웅진도 상한가 만드는데요. 뭘 외국가 있어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시세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지금도 뭐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에서도 지금 추천 나간 게 있어요. 교육 관련주 YB인데 최근에 한번 팔았고 이거 팔고 나서 뭐나 사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주를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건데 또 샀단 말이에요. 추천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이게 지금 다시 AI가 다시 말씀드리면 AI 관련주들은 끝난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게 많고 이렇게 포장해도 되고 저렇게 포장해도 되는 게 많으니까 낙폭과 대주들 위주로 세력들이 더 올리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떠 있는 거 많이 올라간 게 또 갈까봐 사시기보다는 야 이거 아직 싼데 바닥에 있는데 회사 괜찮다 싶으시면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지금 과열된 게 왜 그러냐면 AI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셀바스 AI처럼 회사 이름에 AI가 들어가 있는 게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업이 AI인 거예요. 본업이 회사의 이제 주 매출을 올리는. 네. 근데 나중에 이게 과열이 되다 보면 뭐가 가냐면 본인은 AI 관련 매출이 없어요. 근데 자회사가 AI 관련된 일을 해요. 아니면 구글이 AI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은 직접적인 상관없지만 구글이랑 잠깐 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납품을 좀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사실이 이제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 한 달이 건너서 두 달이 건너서 우리 인맥 관계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관은 없는데 자회에서도 그런 일 안 하지만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글로도 가는 거예요. 지분을 좀 갖고 있어도. 이해가십니까? 네. 아니면 이제 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좀 있으면 3월달에 이제 그 주주총회 많이 하잖아요. 그럼 3월달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파는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계란 유통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예를 드는 겁니다. 계란 유통하는 회사가 갑자기 주주총회 때 정관이라고 하죠. 회사 정관에다 넣는 거예요. AI 사업, 신규 지출, 신규 지출. 왜 넣은 거냐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상한가 가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AI 사업에 진출할 생각이 있다는. 그래서 신선한 계란을 만들어 보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사장님의 그냥 구상인 거죠. 구상. 아직까지 뭐 일이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실주나 잡주, 오랫동안 거래 정제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AI 관련주로 둔갑해서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100원, 200원, 300원짜리 물론 동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회사가 안 좋아서 잡주된 동전주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명백한 과열입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진짜와 나쁜 게 막 섞여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그러면 AI 관련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세요.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제발 많이 올라가 있는 걸 하지 마세요.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기준이 뭐냐? 10월달이나 아니면 1월 초가 대부분 그 개별주들의 저점일 텐데, 저점 대비 50에서 100% 이상, 특히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갔다 하지 마세요. 이해가세요? 저점. 예를 들어서 YBM 넷은 여기가 3,100원이거든요. 이거에 100%면 6,000원이겠네요. 대충 50%면 얼마겠어요? 그럼 4,700원 정도? 지금 5,000원 넘었죠? 여기서는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선생님 더 갈 것 같은데요. 난 모르겠어요. 제가 무방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애니농률이 급등하기 전날, 급등하는 날, 이 급등하기 직전에 오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니농률이라는 종목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급등했는데, 왜냐면 옛날에 웅진이랑 애니농률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애니농률보다 YBM 넷을 사는 게 낫다. 근데 실제로 YBM 넷은 그날 급등했을 때 애니농률은 급등 안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애니농률은 거래가 많이 대량 거래, 뭐 그렇게 큰 대량 거래는 아닌데 3,500원대에서 지금 6,000원 넘게 왔다. 그리고 50% 이상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래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조금 쉴 수 있다. 물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아까 YBM 넷, 그죠? YBM 넷은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기껏 해봤자 뭐 30% 정도? 대충 30% 올라온 거고, 그리고 큰 양봉도 없고 꼬리 달린 그냥 이런 캔들만 몇 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뽑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니농률도 망가진 차트는 아니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좋은 수익은 YBM 넷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실제로 YBM 넷이 먼저 갔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날 22% 급등했고 애니농률은 크게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쉬니까 쉬죠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또 가는 거예요. 오늘은 애니농률 좀 움직였다.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과열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최근 최저점 대비 50에서 100% 이상 올라온 거는, 특히 100% 이상 올라온 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한 거고 떨어지면
저점 대비 100% 올라온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얼마까지 떨어지겠어요? 기본 30% 40%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속 30%막 40% 50% 손실 보다가 너무너무 지긋해서 팔아가지고 이제 그래 다른 데 가서 손실을 빨리 메꿔야 되겠다. 들어가고 또 몰리는 거예요. 반해반토막이 왜 나는 줄 아세요? 샀는데 손실 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손절해가지고 반토막 났는데 손절해서 딴 데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런다. 그러면 그게 반해반토막이에요. 네? 반해반토막.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그냥 팔지 말고 버티시든가.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종목을 교체하셨다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온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AI에게는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던데 거기서 마저 들으시고 전 이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AI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AI 관련주 없는 분들은 입이 이만하고 나와 있어요. 욕은 못하고 점잖으시니까 욕은 못하고 답답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갖고 있는 원전 테마주는 아이씨 아이씨 SOC 아이씨 이러면서 막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 어우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왜 안 가냐고. 근데 죄송한데 바이오는 한동안 안 갈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코로나 때 전 정부에서. 그러면 안 간다니까. 현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바이오주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얘기 안 하죠. 여기저기 간담회 많이 다니고 막 어디 기업 방문해도 바이오 기업을 안 가요. 왜겠어요? 2, 3년 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띄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때 고생했던 기업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 바이오는 조금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겠지만 무리지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뭘 보시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AI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면 오늘 두산 퓨얼셀이 급등했거든요. 8% 급등. 그러니까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수소차, 뭐 연료전지 이쪽. 두산 퓨얼셀, 상하 프론테크 이런 6%, S 퓨얼셀 4%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돈이 지금 골고루 돌아요. 이거하고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고가 나는 게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최근에 신고가 나는 주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것도 신고가 1년 넘게 못 내고 막 버벅거리던 건데 오늘 거래 터트리면서 뚫었어요. 2차 전지. 물론 다른 테마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2차 전지로 묶으면 돼요. 이거하고 에코프로 요거 신고가 나죠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포스코 케미칼 방송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개인들이 되게 많이 산다고. 근데 그나마 이건 낫다라 그랬었잖아요. 그나마 차트가.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서 개인들이 되게 많이 샀었는데 양봉 딱 하나 나오니까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신고가 나기 전에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그걸 못 견디고 신고가 났어요. 2차 전지. AI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화장품주 있죠? 뭐 화장품주 중에서는 케어젠 이런 거 52주 신고가가 아니 그것도 상황 최고가다. 신고가 나는 게 좀 나와요. 신고가 나는 게 많진 않은데 이제 하나 둘씩 보여요. 이거하고 이거는 뭐 200원짜리가 패스. 한국 화장품주죠. 이거 보시죠. 이것도 살살살 올리죠. 왠지 양봉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코로나 그거 풀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관광객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덜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 그 입국 제한을 좀 풀 것 같거든요, 조만간. 그러면 중국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하러 오겠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또 도박하러 와야죠.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토비스,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도 살살 움직여. 토비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오늘 별로 안 올라가고 파라다이스, GKL 이런 것도 좀 올라왔어요. 이 카지노 주잖아요. 괜찮아요. AI 관련주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입이 혹시 나오셨다. 내가 AI 관련주 하나도 없는데 나 섭섭하다. 섭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뭐 신을 누굴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신론자도 있으시겠지만 기도하세요. 신한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모니터 쳐다보시면서 이거 보면서 신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코스닥 인버스 이거 보면서 그래 개인들아 더 살아. 더 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으니까. 무지하게 살았어요 이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냥 다 올라와요 지금. 이것저것 NCN 바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바닥에서 지금 막 솟구치고 있어요. 단톡방에 추천 나갔던 파인 디지털 막 말리지마 이러면서 캠트로닉스 올라오죠. AI만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것도 많이 가요.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게임 관련주 얘기 드렸죠? 게임 관련주 기억하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어제 게임 관련주 NFT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 갈 거라고 갈 수 있으니까 난 얘기해 드렸다고. 기억 안 나세요? 막판에 얘기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해드렸죠, 그죠? 게임주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2, 3일 전에 내가 우리 라이브원들한테는 기업 분석을 다 해드렸거든요. 몇 개, 컴투스나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회사가 흑자긴 한 흑자인데 적자는 아닌데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조심하니까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크래프톤이라고 있어요. 네. 크래프톤 게임 회사죠. 네. 오늘 마이너스 5% 하락했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NC소프트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오늘 5%짜리 음봉 맞았어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음봉 맞은 거죠. 그쵸? 근데 다 뭐예요? 큰 회사들이에요. 큰 회사들이 음봉 맞았고 조금 작은 회사 컴투스가 작은 회사는 아닌데 컴투스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안 빠졌어요. 컴투스는 작은 회사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긴 한데 작은 회사 모바일 게임의 강자니까 이런 거라든지 뭐 드래곤 플라이 네. 이런 거 좀 올랐고 동전돼 있지만 그죠? 그리고 조이시티 이런 거 별로 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 큰 회사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 네. 근데 바닥에서 재작년에 메타버스 NFT 갈 때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낙폭과대가 되게 심하거든요. 조이시티처럼 약간 올라와 있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상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응? 나온다. 대신에 게임주가 NFT 그 후발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면 반등 나오면 30%짜리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참고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소형 게임주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왜냐면 최근에 올라온 것도 없으니까. NC소프트 다시 보시면 최근에 올라왔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흔들흔들 하는 거고. 위메이드 최근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크래프톤 뭐 이거는 신규상장하고 나서 별 재미가 없는 거니까 패스. 잠시만요. 가끔씩 이거 유튜브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유튜브에서 뉴스가 실행이 돼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은 지금 이게 낙폭에 따른 반등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번에 왜 창투사 이런 거 얘기했던 거보다는 뭐 창투사는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그냥 게임주는 그냥
물려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물려있는 분들. 네, 그게 마음에 쓰여서 그랬습니다. 네. 요거하고 오늘 그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 꿈비라고 있더라고요. 꿈비. 회사 이름이 이쁘죠? 네, 꿈비. 네. 뭐하는 회사인가 보시면 이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에 꿈비라고 치면은 그 회사 이름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꿈비 코스닥 상장 기념 네, 쿠폰 서비스 막 그런 거 있어요. 뭐하는 회사냐면 애기들 침대 뭐 바닥 매트 뭐 이런 거 팔아요. 네, 뭐겠어요? 이 무슨 테마주가 될까요? 쳐보세요. 이게 무슨 테마주가 되겠어요? 꿈비가 그렇죠. 저출산 그죠? 이게 저출산 관련주가 되겠죠, 그죠? 네. 원래는 기존 저출산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하려고 다 만들어 놨거든요. 거의 다 옛날 저출산 관련주들이.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수급이 좀 부족해서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꿈비라는 게 신규 상장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만약에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더 나오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옛날에 그 에스코넥이라고 있었거든요. 에스코넥이 예전에 지금은 다른 테마주가 됐지만 옛날에는 일자리 관련주였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여기서 부도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회사가 막 점만가 두들겨 맞고 네, 진짜 부도나는 줄 알았다니까 이거. 네. 근데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더니 휘감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죠? 간분이 막 차트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막 올라가요.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대선 정책주 중에 일자리래요. 200원짜리가 세상에 6개월 뒤에 1600원 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저기 10월 중순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3000원까지 갔었어. 거의 10배속 올라갔어요. 이때 잘 보세요. 자, 요거하고 사람인 HR이라는 회사 아세요? 사람인 HR. 사람인 HR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상장을 언제 하냐면 딱 그때쯤에 상장을 하거든요. 이게 저기 구인구직 사이트 아니에요. 상장하자마자 날라요. 상한가 6 저점이 대충 9,000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23,000원 멋있죠? 150% 올라갔네요. 그죠? 시기가 언제예요? 2012년 2월달 2월에서 3월 이게 2월 말에 상장해서 3월 초까지만 올라가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에스코넥으로 따지면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처음 본 종목이 나타나더니 저도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막 급등하니까 에스코넥이랑 그때 윌비스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입이 들어왔네? 막 올리고 나서 고점 찍고서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미친듯이 가더라고요. 이랬던 적도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그랬어요. 이거 말고 뭐 옛날에 뭐 대한과학 과학기자재 관련 그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그 새로운 종목 신입이 나타나 신입사원이죠. 신입이 나타나가지고 막 올립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선배들은 뭐야 저거 그러다 나중에 어쨌든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난 저 꿈비가 저희 방 지금 추천주도 아니고 보유종목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저게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자꾸 그러죠. 보유종목도 아니고 추천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냥 저거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도 그 긍정적인 영향이 오거든요. 저희 방에 저출산 관련주 2개 이상 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비가 막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가라. 실제로 이제 작년 재작년에 로봇 관련주가 급등할 때 신규 상장주가 급등했을 때 그때 유일로보틱스였거든요. 그게 올라갈 때 다른 기존 로봇주들한테 영향을 줬어요. 요번에 이제 꿈비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규 상장주는 그렇게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 꿈비가 상한가 한 2-3개 더 나와서 기존에 뭐 저출산 관련주 뭐 제로투세븐, 뭐 아가방, 뭐 토박스, 뭐 메디앙스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 애들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메가MD 뭐 교육주 막 다 가고 그냥. 아니 웅진이랑 웅진 싱크빅도 가는데 애니능률도 또 올라가는데 왜 못 가요? 다 옛날에 같이 가던 건데
그렇죠? 네, 아이빙 용도 가고 막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렸던 분들도 좀 손실 많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최근에 용기 내서 더 사신 분들, 신규 매수하신 분들 돈 다 버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없으면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가능성이 높을 때 혼자서 막 이제 소설 쓰듯이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잘 풀릴 것 같아요. 결론은 AI 관련주들이 끝난 건 아니니까 거기서 수익 내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많이 올라 있는 건 피하시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하시고, AI 관련주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잘 가고 있고, 개인들은 코스닥이 폭락할까봐 지금도 신용을 갖다가 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코스닥이 폭락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단기 급락은 나올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큰 폭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잡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개인들은 지금 신용 써서 인버스를 많이 사고 있죠. 네. 그 개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다, 주식 사서 돈 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겠죠. 뭐 회원 운영 어떻게 하느냐, 종목 수는 몇 개냐,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다 최대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히 푹 쉬시고요. 제 뒤에 우리 또 김 실장님 또 AI 관련주 또 집중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직 안 올라간 AI 관련주가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뵐게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